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생수 불이와 관련해서 생수선의 수행법 원리와 함께 생수 불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생심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심불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소개해 드리는 하나의 그 개념인데, 생활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 생수불이 또는 생심불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 생심불이라고 할 때 이 심, 즉 마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다 이러면 그 국어표준 대사전이라든지 인터넷의 검색기관 어학사전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나옵니다. 뭐 10가지, 12가지 정도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히 종합을 해보면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지정의, 지는 이제 우리 지성적 능력, 정은 그 감정, 정서적 능력, 그다음에 의는 이제 의지적 능력,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의지적 능력은 그 행동의 원동력, 행위로 표출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이 힘을 부여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 작용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특히 동양권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지정의의 범주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불교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지정의의 일반적인 마음의 개념을 초월한 우리 본래 마음자리, 그 불교적 용어로는 이제 불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같은 마음 심자를 쓰더라도 일반적인 그 마음이라는 의미와 이 본래 성품 자리, 참마음, 참나의 의미로서의 그 마음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구분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본래 성품 자리, 즉 그 일반적인 마음 지정의를 초월한 그 자리, 혹은 지정의의 그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자리로서 우리가 본래 성품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참마음, 참나 뭐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쓴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래 성품 이 자리를 주로 이제 허공에 이제 비유를 좀 제가 많이 하는데, 선불교에서도 허공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허공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이 마음의 근본 자리에 그 마음 자리와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 허공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이제 생명이 있는 유정물, 생명이 없는 무정물. 이 모든 그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빈 공간이죠. 예.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포용하면서도 그 어느 것도 그 허공의 그 자리를 이렇게 고정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허공에서 지어진 것은 다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허공 속에서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자체의 성격이 바로 허공의 성격이다. 즉 그 어떤 것도 이 허공을 오염시킬 수 없다.
이 허공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허공을 깨뜨릴 수 없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의 그 가장 그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변경, 이 테두리, 이 어떤 끝을 정할 수 없는,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자리다. 이제 이런 그 허공의 속성과 우리 마음 바탕의 그 자리에 하고의 속성이 굉장히 서로 유사하게 이제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허공을 우리 본래 성품 자리, 마음 자리와 이렇게 비유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 이 본래 마음, 참 마음 자리는 이 허공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생명력을 이제 살려내듯이 이 마음 자리도 우리 이 생명력에 이제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삶과 죽음조차도 이 마음 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는다. 이 삶과 죽음이 이 마음 자리 속에서 다 펼쳐지는 하나의 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마음 자리를 깨달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그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바로 견성의 이제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공 또는 이 마음 자리에서 꽃피우는 이 생명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피어나는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력을 꽃피우는 방식은 바로 생활입니다. 이 생활로서 우리 이 생명의 꽃을 피우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견성을 이제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자기로 향한 어떤 그 주체적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생활은 생명 활동의 즉 주체적 활동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객관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자기만의 표현이 아닌 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은 객관적인 측면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견성과 생활은 그 주체적 측면과 객체적 측면,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동전의 앞뒤와 같이 떨어질래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그 삼라만상 이 마음 자리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유심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객관적인 대상 세계도 하나의 그 헛개비와 같은 이제 환상으로 이제 다루지만, 근데 우리는 그 환인 대상 세계를 늘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온갖 희노애락이 이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활은 환이자 동시에 우리 삶의 적나라한 모습으로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견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그 출발점이 주체적이냐 아니면 생활로 드러나는 어떤 객관적이냐 이 관점의 차이일 뿐 이 그 견성과 생활은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결국은 이 둘은 본체와 작용의 관계로서 동전의 이제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견성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의견을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가 앞으로 계속 그 생수불이와 생수선 또 생신불이 등을 통해서 이제 그 계속 그런 의견들을 이제 제가 조율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 본래 마음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이 다 이 생활이죠. 이 생활인데 이 생활은 각자가 이렇게 서로가 다 다르면서도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은 각자의 인연대로 이렇게 따라서 사실 이제 좀 많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개성대로 각자의 그 인연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해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의 생활 모습은 다를지언정 자기와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리이타의 방향으로 우리가 키를 잡을 때 그 자기의 생활은 크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자리이타로서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서 판단을 한다면, 즉 자리이타의 기준이 분명하다면 이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각자가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자리이타라고 하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는 생활적 태도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생활은 자리이타를 향한 어떤 수행적 측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허공과 같은 마음 자리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속성입니다. 생활의 모습은 이제 각자의 인연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이 되는 마음 자리, 근본 바탕 자리는 모두 다 다를 수 없는 하나의 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견성이라는 것도 이 각자의 개인적 주관적으로 서로가 다른 체험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같은 체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자리가 평등하듯이 이 생활이라는 것도 이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평등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생활이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즉 그 마음자리에서 비롯되는 그 마음자리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생활이라는 그 어떤 속성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자리를 향한 이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수행만을 위한 삶을 선택한 성직자라나 혹은 뭐 이 세속에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수행에 전념하는 이 모든 사람들,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수행에 전념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늘 뜻을 두고 생활 수행을 해 나가려는 모든 분들은 이 생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마음자리의 평등성과 또 그 생활의 수행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러니 일반인이라도 이 생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견성을 향한 이 수행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치열한 생활 속에서 생활 수행을 하려는 그 의지가 오히려 더 강한 이제 원동력 내지는 그 동기부여를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힘들지만, 그러나 전혀 어떤 뭐 전문적인 수행 못지않은 수행이 이제 될 수 있다.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 인식 전환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인식 전환 자체가 되지 않으면 수행을 위한 전문가 따로, 또는 생활을 위한 일반 제가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삶 생활을 수행적 측면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는 그런 그 인식 전환이 된다면 충분히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생활 수행이 누구에게나 이제 필요한 이유는 사실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언행이 이제 이렇게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은 뭐 저번 시간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코로나19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자기 삶이라는 게 또는 자기 생활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위 또는 그 공동체,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은행이 자기 한계, 자기 범위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 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생활 수행적 태도를 통해서 주위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짐작하고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 어떤 자기 중심적 입장만 이제 강조를 한다면 이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그 강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견성이라든지 자기 주체적 입장의 그 어떤 수행도 필요하지만, 그 견성 이전에 그 하나의 수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이 공동체적 삶 속에서 자기 생활 수행적 태도는
비록 견성을 하지 못한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세세하게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불행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역시 이런 생활 수행을 통해서 각자가 어떤 그 삶을 향한 뭐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행동들이 정화되고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서로 자리이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끔찍한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사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 생활 수행적 태도로서 자기 맡은 일을 이렇게 건강하게, 건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가 그만큼 좋은 환경 분위기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생활 수행은 개인적인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 수행이라는 것이 이 어떤 특정한 수행법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그 자체를 수행적 태도로 정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이 생활 수행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수선의 입장에서 가장 원리적인 측면만 이제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생활 수행과 이제 견성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잠깐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견성이 이제 자기 번뇌로부터의 이제 해탈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견성이 이제 이 마음의 근본 자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마음 근본 자리의 체험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마음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 지혜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번뇌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번뇌를 나아가서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수행을 통해서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그 번뇌로부터의 해탈에 이르는 이제 견성에 이르기까지의 그 하나의 과정과 결과를 같이 이렇게 서로 병행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생수불이의 이제 취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수불이 즉 생활이 수행이 생활과 수행이 이제 둘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생활을 수행 삼아 수행을 또 생활 삼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데 이것은 이제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대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이 법 내지는 이제 또 사회의
시민들의 우리 저 국민들의 그 어떤 그 윤리적 가치관으로서 이 공동체적인 그 어떤 윤리 시스템이 이제 마련되어 있다고 사실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그 외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이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위한 자발적인 이제 자기 기준으로서 이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생수부리가 이제 하나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런 그 생수부리의 그러면 그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그 하나의 생수선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활을 매개로 생활에 대한 의문을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그 생활의 바탕이 되는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을 매개로 생활에 대한 의문 또는 의정을 해결해 가면서 그 생활의 바탕이 되는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생수선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이제 풀이를 하자면 우리가 이 생활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우리 모든 문제들 좀 더 범위를 확대시키면 꼭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그 매개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생활이 하나의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경계라고 할 때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경계의 바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마음자리, 근본 마음자리, 본래 성품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경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불교적 용어로는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을 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이 모든 인간 행위 패턴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일어나는 그 생활이 그 바탕은 바로 이 마음자리다. 근데 이런 점에서 그 생활, 그 현상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바탕자리로 그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점이죠.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역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을 매개로 한다는 것은 어디서 이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냐면 역시 이제 가나선의 이제 화두를 그 의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두가 하나의 매개가 되어서 그 화두에 대한 의정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나선 수행의 방법인데 그 맥락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우리가 생수선에서는
생활 그 자체를 하나의 의정의 이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문제에 부딪힙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실 회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고 싶은 유혹을 겪을 때가 많죠. 특히 우리가 심리적인 좌절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외적 환경 요건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참 번번이 이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고 차분히 고요한 사색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이제 정면 돌파해 나가는 하나의 생활 태도. 그것이 바로 이제 생활 수행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생활 수행이라는 것이 그 별다른 개념이 아니고 어려운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 생활은 이제 수행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생활이 단지 이런 수행의 재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은 어느 것 하나 그 빠짐없이 그 마음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생활과 마음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그 체와 용의 이 관계로서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이다. 그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동전을 잘게 이렇게 짜게 더라도 앞과 뒤가 있을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생활과 마음도 이것은 이 둘로서 이제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활과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것을 생심불이라는 말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신조어적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생심불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자리를 바탕으로 현상계인 그 생활이 펼쳐지고, 이 생활의 근거는 그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수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 경계들은 결국은 그것이 어디서 해소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자리를 통해서만이 그것은 해소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자리에서 그 생활의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드러내어서 잘 쓰고 또 잘 거두어 들이고 잘 간추려서 이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 자리 근본 바탕 그 자리에서 이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 자리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즉 누구나 다 자기 마음 자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자기에게 달려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심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생활로서는 자기가 주도권, 주체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생활을 잘 굴리는 것도 자기고, 또 그 생활이 나오는 근본 바탕으로서의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그 견성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생심불이라는 것이죠.
이 견성이 이제 번뇌로부터 해탈이라고 말할 때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 견성은 사실은 이제 자기 주체적인 혹은 또 자기 주관적인 이제 입장이라고 하면은 생활은 자기 생활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객체적 입장이라고 객체적 입장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번뇌라는 것도 이제 내적인 마음 작용으로서의 그러니까 지정의의 작용으로서의 이제 내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흔히 하지만 그 내적인 그 지정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그 번뇌의 상황은 결국 또 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 요인 조건들과 같이 결부되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번뇌가 자기 안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또 밖의 원인,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문제만으로 또 번뇌를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주체적 입장과 또 객체적 입장에서의 서로 연관관계 속에서 또 이 번뇌가 또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에서 번뇌가 해소됨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또 번뇌의 해소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안팎이 둘이 아니다. 이 말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벗어난 바깥의 외부 조건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번뇌는 결국은 내 마음과 바깥의 조건, 그것을 우리는 인연이라 그러죠. 이는 이제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연은 이제 바깥에서 외부적인 조건이 원인이 되는 것. 이렇게 인연이 서로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번뇌다라고 할 때, 이 인연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마음 자리, 근본 본래 성품 자리고, 이 본래 성품 자리가 바로 안과 밖의 조건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 견성, 우리 본래 성품 자리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는 이제 주관과 어떤 객관이 이제 초월한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으로서 이제 내적 조건이나 외적 조건을 다 초월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생활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들에 대한 의정을 하나의 단초로 삼아서 결국은 이 주관과 객관을 벗어난 그 마음자리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생수선의 원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불교에서 지금 견성을 말씀하시는 모든 여러 가지 이 상황들 내지는 뭐 견성에 대해서 말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은 안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 자기 주체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생활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생활 수행의 어떤 측면인데, 이것을 뭐 굳이 대립적으로 구분지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즉 모든 생각을 끊고 또 그 생각이 끊어진 그 성품 자리를 깨닫는 견성의 방법, 그것과 이 생활을 하나의 문제로 삼아서 매개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파고 들어가서 마음자리를 깨닫는 방법, 이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된, 구분시켜야 될 그런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둘은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마음 성품 자리에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기 때문에, 즉 그 마음 성품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생활이고 그 생활과 그 마음 자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둘은 하나이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불이다. 하나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둘이 아니다. 이 개념으로, 불이의 개념으로 이제 말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관계를 이제 조금 비유적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 육체의 힘을 기른 후에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힘을 길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가끔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어떤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단련하지 않고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몸에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말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움직여 버리면 꼭 이제 탈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서서히 이 컨디션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죠. 이거는 뭐 제가 두말하면 이제 잔소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육체의 힘을 먼저 기르고 내가 원하는 탁구나 테니스나 이런 수영이나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몸에 힘을 이제 길러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이제 고려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닭이 먼저냐, 혹은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런 이제 비유도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우선순위 관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행의 관계로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 견성과 생활은 우선순위를 놓고서 따질 것이 아니고 서로 불의적 관계로서 항상 동시에 병행하는데 그 의미가 깊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견성을 위해서 자기 생활을 은폐를 해버린다, 생활을 무시한다, 생활을 돌보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견성을 위한 생활, 견성만이 이제 목적이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견성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뭐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 견성 후에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견성 전의 삶의 모습이나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더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달음으로써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이 생활 현상 경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새로운 안목과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믿음과 확신을, 그리고 그런 근거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사실 견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뭐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정해진 예정된 스케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견성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생활을 무시한 견성을 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생활 그 자체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중생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불교적 개념으로 대표적인 그 중생심이 이제 탐진치, 탐욕과 어리석음과 이제 성냄이라고 하는 이 탐진치, 가 기반이 되는 어떤 생활 양식이라면은 이것이 이제 자리이타, 즉 자기를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탐진치, 중생심을 벗어나서 자리이타로서 건강한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중생심으로부터 초월한, 또 그런 중생심에서 어떤 오염되지 않는 그런 본래 마음 자리로 향한 그 삶의 태도가 또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두 가지는 어떤 분리된 개념으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병행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수불이의 개념이고, 이 생수성이고, 또 생심불이, 생활과 마음이 이제 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견성은 곧 견심, 견심이고, 견심은 곧 견생이다. 즉 마음을 보고서 마음을 보면 그 생활을 볼 수 있는 또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생활을 투철히 꿰뚫어 봄으로써 또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생심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그 생수불이의 개념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생수불의를 바탕으로 하는 생수선, 생수불의선, 생수선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생수선의 원리는 그 생활을 매개로 하고 그 생활을 그 의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기가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의 그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의정을 품으로 생활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생활의 근본 바탕이 되는 그 마음자리를 깨닫는다. 요 세 가지 생활을 매개로, 생활을 그 하나의 그 의문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 생활을 통해서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바로 생수선의 이제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생수불의와 생수선에 성립할 수 있는, 생수불의와 생수선이 성립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론적 근거로서 생활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고 하는 생심불의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